이번에는 여러분께 슬기로운 치매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서울병원 신경과 정지향 교수님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네, 앞서 이찬영 교수님께서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인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어받아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과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치매를 생각하면 사실 이게 예방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된다라고 보통은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치매를 100% 막는다는 거는 아직은 사실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항체 치료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비용 부담이 크고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네, 대신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과 또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치매는 막 걸리면은 계속 나빠진다. 뭐 예방도 어렵고 치료도 안 된다. 그래서 고민이 걱정이 되게 많은데 이게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뇌에는 가소성이라고 하는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가 꾸준히 뇌를 사용하면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뇌도 근육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고 꾸준히 운동하면 근육이 커지죠. 맞습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자극 없이 단조로운 생활만 반복하다 보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약해지고 그 결과 인지 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요. 반대로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 신경회로가 훨씬 더 촘촘하게 연결되고 기능도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 외래에서 보는 경우인데요. 같은 80세 남자 어르신인데 MRI를 찍어보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된 정도나 뇌에 쌓인 독성 아밀로이드 정도가 비슷한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이미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치매 단계이지만 다른 한 분은 은행 업무도 보시고 일상생활도 가능한 경도인지장애 상태로 유지가 되시는 거죠. 이 손상의 정도는 비슷한데 이런 증상의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인지 예비능입니다. 인지 예비능이요? 인지 예비. 네. 예비군은 들어봤는데 예비능은 뭐예요? 예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지 예비능은 뇌 노화나 치매 같은 신경 퇴행성 변화가 생겨도 인지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뇌 여유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네. 뇌 비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챙겨두는 맞습니다. 거라고 네. 생각하면 되군요. 은행에 매일매일 저축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 뇌를 하나의 도로망이라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신경세포는 도로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 길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길이 손상되거나 막히는 순간 꼼짝없이 교통이 마비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오른쪽 그림처럼 우회 도로가 많으면 일부 길이 막혀도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뇌의 우회 도로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교통 정리를 잘 해놓는다면 뇌는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총 215만여 명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 독서나 글쓰기 같은 언어 능력을 이용한 인지 능력을 정기적으로 해서 인지 예비능을 키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3%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길을 미리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그러면 치매가 이미 발병한 분들도 좀 해당을 하는 건가요? 네, 약간 좀 이제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같은 치매 환자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이게 인지 예비능 때문인데 사실 뇌 손상이 심하지 않을 때 미리 나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뇌 손상이 이미 나타난 경우에는요, 완전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신경세포는 절대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의학적으로는. 하지만 남아있는 신경세포들이 죽은 세포의 일을 대신하도록 일당 100의 신경세포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인지 예비능이 시작되면 우리가 뇌에 병리학적인 변화가 생겼더라 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치매 발병 시점과 증상의 발현을 뒤로 늦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서 이창현 교수님께서 치매 진행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관적 인지 저하에서 경도 인지 장애, 치매로 넘어가는 단계가 대략적으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 기간이 인지 예비능을 늘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키우셔야 됩니다. 야, 진짜 치매 가기 전에 이 인지 예비능을 제대로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치매 예방은 하루에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저축하듯이 뇌를 자극하는 습관을 쌓아야 되는데요. 제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인지활동 5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신문 일기 쓰기입니다. 그냥 일기도 잘 안 쓰는데 그럼 신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일기를 쓰는 것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저는 새로운 정보를 얻고 습득한다는 의미에서 신문 일기를 권해드리는데요. 매일 아침 구독하시는 신문에서 관심 있는 기사를 꺼내서 서너 번 정독하는데요. 만약에 종이 신문이 없으시다고 하면 온라인 뉴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신문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린 다음에 방금 내가 기억했던 내용을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육하 원칙으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럼 쓰다 보면 분명히 기억 안 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방금 읽었던 기사를 다시 한번 읽은 다음에 채우시는 건데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 기사에 대한 본인의 느낌이나 생각을 한두 줄 정도 덧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미리 좀 신문 일기를 어떻게 쓰는지 예시를 준비를 했거든요. 최근에 이 아침마당 이 목요일 쌤의 한 수 관련해서 오늘 안 계시니까 김용명 씨가 기사가 나셨어요. 방송에서 발톱부점을 고백을 하셨거든요. 요 관련된 신문 일기, 기사 일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누가? 김용명. 언제? 2026년 7월 2일. 어디서? 아침마당 쌤의 한 수에서 무엇을? 발톱무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실제로 발바닥을 긁으며 생생하게 고백함. 왜? 교수님이 보여주신 무좀 사진을 본 뒤 자신의 증상과 비슷하다고 느껴서.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사실이고 제일 중요하다는 게 마지막 느낀 점, 나의 느낀 점. 와, 역시 김용명 씨는 프로 방송인이시구나. 대단하시다. 요렇게 적으면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이렇게 본인이 관심 있거나 재미있게 느꼈던 사항을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기억력, 주의 능력, 언어 능력이 동시에 자극이 되는데요. 놀랍게 언어 회로는 뇌 안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회로이기 때문에 읽고 쓰는 인지 활동을 통해서 뇌 전체를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육하 원칙 잘 정리돼 있으니까 요 화면 그대로 다시 기사를 내면 될 것 같아요.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영명 씨. 네. 이런 건 그럼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써도 되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그러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손에 우리 몸의 전체 뼈가 206개가 있는데 그중에 4분의 1이 양손에 있을 만큼 촘촘한 뼈와 신경망이 다 이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인지 능력이 글을 쓰는 능력이 최정점의 인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으로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또 이러한 것을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했던 거를 가족과 함께 공유하면 동기부여도 더 커지고 그리고 만약에 어려울 때는 가족분들이 조금 도와주셔도 되고 주 3회 이상만 하셔도 인지 자극에 큰 도움이 되니 오늘부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신문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코그니 사이즈입니다. 코근이 있어야죠. 네. 제 스몰 사이즈는 아는데요. 코근이 네. 사이즈는 뭐죠? 이게 사실 영어를 이제 결합한 건데요. 운동이라고 하는 엑서사이즈와 인지라고 하는 코그니를 결합한 이중 과제 훈련을 뜻합니다. 네, 걷기나 제자리 걸음과 같은 신체 활동을 하면서 계산, 언어 퍼즐, 두뇌 과제를 같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걸으면서 구구단 외우기, 산 이름 말하기, 가나다 순으로 동물 이름 말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365 게임처럼 특정 배수에만 손바닥을 치면서 걸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두 가지 동작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막 걸으면서 뭐 3, 네. 36
18? 왜 하필 36? 박수를 주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49 아,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네. 같이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어. 뭐 뛰면서? 네. 오. 얼굴이 좀 빨개지네요. 근데 순간 저 36 뭐였지?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막 이렇게 뇌를 활성화시키는 맞습니다. 그런 방식을 좀 쓰는 네, 거군요. 네. 이렇게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면요,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와 인지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동시에 자극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코그니사이즈가 어려울 때는 유산소 운동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뇌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고 하는 BDNF가 많이 올라가고요. 또 심장에서 나가는 혈류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뇌 영양도 공급하고 노폐물을 치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일 30분을 하시거나 일주일에 총 150분 이상을 약간 습찰 정도의 강도가 좋고, 이런 이제 엑서사이즈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를 대비해서 항상 짝꿍을 데리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더운 때는 맞습니다. 더더욱 중요할 것 네. 같네요. 예. 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전략 게임, 뭐 수도쿠, 체스, 바둑과 같은 전두엽 기능과 문제 해결의 능력을 높이는 이런 게임들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같은 게임만 하면 도움이 안 되고 같은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양한 게임을 방식을 바꾸거나 상대를 바꾸는 등 새로운 자극을 주어서 그래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 화투 짝 맞추기는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많이 거죠? 질문하시는데요. 예, 예. 안 하시는 것보단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화투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요. 네,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제 대상자를 바꾸다든지 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네. 또한 새로운 취미나 기술,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돈도 장비도 필요 없는 방법인데요. 오늘부터 아침에 기억할 단어를 한 10가지 정도 정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한 30가지 정도로 늘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내가 기억하고자 했던 단어를 한번 쭉 기록해 보시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자가 모니터링용으로도 권해드리는데요. 매일 기록하다 보면 내 기억력의 변화를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간단하게 마트에 갈 때 종이에 적지 마시고 내가 외워야 할 품목을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는 자동차 번호 숫자를 암기하기,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핸드폰 번호를 꼭 암기하는 이러한 사소한 회상 훈련을 습관화하시면 좋은데요. 전화번호 외우는 건 저 너무 어려워요.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저장된 정보를 꺼내는 회상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상 훈련을 반복해서 전두엽과 측두엽을 활성화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아도 기억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퇴화되듯이 계속 기억력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이런 인지 훈련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서 경도인지 장애 현장에서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가 도입이 됐는데요. 바로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약이 아니라 뭔가 디지털로 하는 치료제인가요? 맞습니다. 인지 예비능을 키울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는 임상 시험을 통해서 신의료기기라든지 뭐 혁신의료기기를 통과한 훈련법들이 프로그램 앱으로 만들어져서 환자분들에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증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기기입니다. 그래서 인지중재 치료를 치료하는 프로그램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나라도 독일 다음으로 작년부터 2개의 디지털 치료 기기가 식약처 허가를 통해서 병원에서 처방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30에서 40분 정도, 주 6일 정도, 12에서 16주 정도 환자 수준에 따라 타이밍이라든지 맞춤형이 약간 이제 조절되는 형식인데요. 네,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아, 저도 요새 지금 앱으로 외국어, 제가 일본어 많이 까먹은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막 레벨업 막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 다음 단계 막 윙 올라가고. 뭐 게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약간 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치료제는요, 우리가 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앱으로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해드리면 환자분의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타블렛을 들여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도 인지 장애 환자에게만 저희가 지금 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처방이 가능한데요. 병원에서 신경인지 검사를 하고 또한 그 진단에 따라서 경도 인지 장애로 나왔을 때 의사들이 이제 처방을 하는 건데 약은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시잖아요. 네. 이 디지털 치료제는 약국 대신 처방 코드를 받아서 전용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의료진이 진료실 컴퓨터로 환자분이 얼마나 잘 수행하고 계신지, 성적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음 진료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숙제를 내드리고 담임 선생님처럼 확인을 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제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디지털 치료제는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달에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긴 하지만 새로운 알츠하이머병 항체 치료제에 비해서 그 부담이 훨씬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좀 미리미리 뭐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주변에 가셔서 관리해 보시면서 요거를 활용해 보시면 참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치매를 미리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검사하는 방법도 좀 있을까요? 우선은 항상 강조드리지만 만 60세 이상이면 전국 치매 안심센터에 무료 선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검진센터에도 아까 이찬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인지 관련 설문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 소견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기억력에 변화가 있다라고 느끼게 되면 가까운 전문 클리닉에 방문하셔서 신경인지 검사, 혈액 검사, MRI 필요하다면 알츠하이머병 확진, 아밀로이드 펫 검사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검사를 거쳐서 경도인지 장애 때 빨리 발견을 하게 되면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거나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하고 다르게 본인이 기억력에 변화가 생겼거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이거나 주변에 가족분들이 눈치챌 정도로 변화가 있다 하면 빨리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강연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100세 시대로 이제 수명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시간을 치매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건강한 뇌로 약간 기억력은 떨어져 있지만 일상생활을 혼자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내실 거냐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한다는 것은 사실 100%는 어려운 일인데요.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지활동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런 인지활동을 매일매일 수행하시면 절대로 이제 하루아침에 예방되진 않지만 하루에 1시간 인지활동, 1시간 신체활동, 그리고 주 2회 사람을 만나는 사회활동을 열심히 치매를 예방하겠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기억력이 제일 좋다는 걸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치매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희망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댓글들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짠수님의 댓글입니다. 치매 예방법이 있다니 귀 쫑긋 듣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고요. 맞아요. 산꼭대기님께서는 뇌 비상금이라는 게 너무 와닿는 비유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 방송을 못 봐서 용명 씨 무좀 있는 거 몰랐는데 무좀이 있었군요. 라고 한 번 더 알게 되셨다고. 저도 신문일기 예시 보면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네. 하셨네요. 그리고 질문도 올라왔는데요. 자, 어떤 질문인가요? 요즘 어머니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셔서 치매 강연을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네, 검사 받으러 병원에 가자고 하면 아유 내 나이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깜빡해 라면서 계속 거부하시고 오늘 알려주신 인지 예비능을 높이는 활동도 안 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단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먼저 이 부모님이 이제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모님의 거부를 고집이 아니라 병의 특성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병이 치매듯이 내가 치매를 진단받는 것 자체가 자식들과 멀어지는 어떤 단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이런 이제 치매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치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정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우회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치매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접근으로 오늘 나온 이제 뇌 건강 검진을 한번 해볼까요? 건강 검진 받는 김에 한번 병원에 가볼까요? 아니면 다른 증상이 있으시면 뭐 어지럼증, 뭐 잠 문제 같은 이유를 들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건강 검진 하듯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려우신 경우 정말 너무 완곡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분이 먼저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인지활동도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너무 새로운 것을 시키게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잘 하시던 것을 조금 이용해서 화투, 노래, 사진 첩보기를 이용해서 조금씩 자극을 얹어봐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혼자 계시는 것보다 일상생활을 많이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관, 주민센터, 치매 안심 프로그램에 나가실 수 있도록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혼자 계시면 뇌가 멈추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감정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면 중증으로 넘어가도 감정 기억은 남아있기 때문에 치매는 정성을 들이는 만큼 뇌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극정성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유, 또 가족들의 사랑으로 많이 또 돌봐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강연까지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